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특보입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는 역사적인 날, 그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했고요. 종결한 지 35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건데요. 관련된 내용을 정치팀의 홍익표 기자와 함께 뉴스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그 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선고기일을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건 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인데요. 예.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예. 이때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걸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에는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지금 8명이죠. 8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예. 오늘 헌재는 아울러서 오늘 선고 기일에 방송사들의 생중계와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었는데요. 예. 국회는 이미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겼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 유지 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고 또 정치인 체포나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는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서 변론을 열었고요. 양측의 주장을 들었고 이 변론을 종결한 뒤 이런 추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서 선고를 내릴지에 대해서 계속 평의를 이어왔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신 변론 종결이 지난달 25일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35일 만이고 선고일 4월 4일 금요일 기준으로는 38일 만이다. 이런 말씀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와도 비교를 해볼까요? 그때는 이보다는 빨랐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헌재 선고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예. 헌재가 이례적으로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장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선고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지금 걸린 시간보다는 짧게 이어왔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당시에는 이제 관련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이어오는 내용들이 좀 더 이번 사건에 비해서 좀 더 엄중하다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예. 재판관들이 좀 더 무게를 두고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또 어떤 면에서의 중대한 결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평의를 이어가는 과정이 길어졌던 걸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일부터 열 하루 만에 선고가 됐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는 종결한 이후에 한 달이 훌쩍 넘어서 38일 만이다. 이렇게 평의가 길어진 이유, 워낙 정치권에서 많은 추측과 예상이 나왔습니다만 홍 기자는 어떻게 취재가 됐어요? 지금 관련해서 당장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당장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랬죠. 한덕수 국무총리를 더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제시한 그 마지노선이 오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종 중대 결심을 오늘까지로 그 시한을 못 박아놨었는데 네네. 사실상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이 헌재의 숙고가 너무 길어지면서 재판관 한 명을 더 투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심산이 민주당 쪽에 깔려 있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아침 입장을 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윤석열 복귀 작전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데 그 말에 비춰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지난주 말부터 이미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이른바 5대3 기각설이라는 것들이 이제 떠돌았었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헌법재판관 중에 5명은 이 파면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3명은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내부 정보로 수정되는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인용하기엔
위한 좀 정족수가 모자라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임명을 강하게 촉구해왔던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민주당 입장은 그렇고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 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국민의 입장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은혁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이를테면 좌파의 논리를 잘 습득한 후보자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예. 마은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고요. 사실 좀 공교롭게도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이 탄핵 사건 국면 초반에는 국민의힘에서 좀 더 헌법재판소가 좀 더 신중하게 선고를 내려야 된다. 좀 더 예. 변론을 길게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해왔는데 예. 최근 들어서 그런 기류가 좀 바뀌었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나 예. 이런 비상대책회의나 이런 워딩들을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하루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 이런 선고를 내려야 하는 결정을 좀 촉구해 왔는데 이런 이면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런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 공교롭게도 양당 모두 헌법재판소가 빠른 선고를 요청해왔던 상황으로 생각이 지금 됩니다. 말씀하신 건 이제 오늘 아침까지의 여야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혹시 물론 지금 시간이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한 10시 40분쯤에 기자단 공지, 선고기일 알림 이렇게 뜬 게 전부라 한 3, 4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아직 여야의 입장은 그에 대해서 나온 게 없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의 선고 공지가 좀 비교적 좀 굉장히 이른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네. 오후 늦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보통 예상할 때 오후에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라는 예. 전망들도 있었는데 일단 오전에 나왔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아직 당 차원에서 양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논평이나 입장을 밝힌 거 없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박성준 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재차 촉구하려고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던 건데 예. 이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보겠다. 일단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이 한덕수 총리와 관련한 중대 결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보겠다. 네. 조금 더 이제 국회 본회의가 또 이제 오는 2일과 3일 열리게 될 예정인데 그런 국회 본회의의 장을 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내려야 한다라는 걸 좀 정당성을 주장하는 네네네. 장으로 삼겠다. 이런 전략이 깔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 취재진도 이 헌재 선고기일 알림 문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후에 들어오는 여야의 상황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고기일 알림이란 문자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있을 예정이다. 방송사의 생중계 그리고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취재와 촬영에 참고하시길 바란다라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법조팀 유서영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자를 유서영 기자는 정확히 몇 분쯤에 받았습니까? 저희는 이제 10시 50분쯤에 받았는데요. 보통 이제 양측 당사자들, 그러니까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또 대리인단, 또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에게 송달을 한 뒤에 그렇죠. 송달이 확인되면 기자단한테 알리겠다고 헌재가 밝혀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양측 송달이 확인된 뒤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도 알린 걸로 보입니다. 지금 홍익표 정치팀 기자도 그렇고 또 유서영 법조팀 기자도 그렇고 우리가 이 문자 선고기일 알림 문자 하나를 가지고 지금 뉴스특보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유서영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우선 새로 들어온 소식은 그 이후로는 네, 없는데요. 뭐 이전에 취재하신 것도 예, 좋고요. 일단 역대 최장수기였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달 25일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죠. 그 이후에 이제 오는 4일 선고일 기준 변론 종결 38일 만 39일째의 선고가 이뤄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14일 만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네. 박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일을 알렸고 노 전 대통령 때는
판사들은 헌재가 사흘 전에 양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엔 사흘 전 네, 노 전 맞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와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번에도 이제 사흘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지한 셈인데 지금 탄핵 심판에 소요된 기간 아까 최장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예. 다시 짚어드리면요. 선고일인 4월 4일은 12.3 비상계엄 123일째입니다. 또 14일에 탄핵소추가 이뤄지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는 112일째입니다. 또 헌재 1차 변론 준비 기일이 12월 말에 열렸는데 예. 그땐 겨울이었는데 벌써 이제 3월 말을 지나서 4월에 선고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네, 저희 모든 언론사가 이 기간에 집중을 해왔잖아요. 보통은 노 전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2주, 박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0하루 빨리빨리 선고가 됐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길어지지? 그게 결과와 연관이 있나? 이런 추측들이 난무했는데 유서영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네, 일단 앞선 탄핵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최재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검사 3인,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도이치 수사 관련해서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방통위원장도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쟁점 중에 12.3 비상계엄을 사실상 공모하고 또 가담했다는 부분도 있었어서 이 부분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좀 겹치기 때문에 좀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고요.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 쟁점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우선은 국회 내란죄 철회 관련해서요. 이제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이 탄핵 심판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국회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요청에 관련해서 이게 단순히 적용 법리를 제외하는 쪽으로 그렇게 심리를 할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법적인 판단을 내릴지 재판부가 좀 따져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고요. 예. 또 검찰과 경찰의 조서, 피의자 조서나 뭐 참고인 진술 조서가 헌재 증거로 제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대부분은 예. 조사를 받은 경우에 조서를 이제 국회 측에서 받아서 헌재에 제출을 했다면 거의 다 증거가 채택이 됐거든요. 근데 그 윤 대통령 측에서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좀 문제 삼았는데 예. 이게 피의자가 이제 조사 당시에 좀 압박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변론 과정에서 좀 더 이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예.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으로 중점적으로 본 게 아닐지 그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홍익표, 유서영 두 기자가 각각 정치팀, 법조팀에서 새로 들어오는 소식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